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하고요. 그럼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을 하고 자, C++ 루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C++이죠. 그래서 빔 프로젝트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냥 프로젝트는 그냥 하고 만들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소스 파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추가에 새 항목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C++인데 이제 C 형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source.c 하고 추가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스캔F 쪽에 대한 것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는 crt secure no 하고 warning. 요거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제 여기다 바로 넣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게 차라리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더 편하니까. 자, 오늘은 일단 이어가지고 뭐 포문이나 화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첩해서 쓰는 거라든가, 그러니까는 안에다가 안에 쓰고 뭐 화해문도 안에다 안에 쓰고 해서 무단 같은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if문은 if else 해가지고 이제 각 값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분기시키는 거죠. 조건을 이제 나눠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문 가지고 뭐 그렇게 if else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이제 전에 이제 논리 쪽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and 조건과 or 조건 뭐 그다음에 뭐 not 뭐 이제 그런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참이냐 true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대충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 코드를 찾아서 보셨으면 알지만 거기 컨티뉴라는 거라든가 브레이크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쭉 진행하다 그냥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컨티뉴는 뭐 계속 유지를 한다 뭐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거는 별로 잘 안 써요. 쓰기는 쓰는데 문법들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하면서 거의 리턴을 받는다라는가,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를 가장 함수 형태를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쪽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 쓰기는 쓰죠. 근데 그렇게까지 뭐 크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문 쪽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스위치문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죠. 방 있잖아요. 방이 있으면은 방마다 스위치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그 스위치문은 그 방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문이라는 함수에 어떤 특정 값이 딱 조건에, 그 화해문의 이제 조건이죠. 근데 조건에 이제 스위치가 대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떤 변수라든가 어떤 특정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특정 값에 대한 해당하는 케이스가 실행되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문이라든지 이제 컨티뉴 같은 것도 이제 그대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쓴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이제 C 언어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자, include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udio.h를 하고요. 그다음에 int 리턴 값은 int죠. 그다음에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void는 이제 리턴 값이 전달 값이 없다. 그다음에 맨 밑에는 리턴이 있기 때문에 RET와 RN 해가지고 0을 리턴한다. 그러니까 0을 리턴한다는 건 이제 정상적으로 리턴한다고 그냥 보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제 그런 값, 마이너스 값이 리턴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기본 구조가 있고,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그 스위치문의 기본 문법이죠. 이제 먼저 int하고선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일단 담을게요.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이제 주머니예요. 주머니 안에는 이제 10이 담겨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문이라는 이제 문법을 쓰게 되는데,
그 안쪽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변수의 값이 딱 들어가요. 아니면 특정 값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죠. 이제 언어에서는 이제 영역을 잡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코드가 몇 줄 안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코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고 닫고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줄간격을 다 맞춰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게 10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케이스 A,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그 다음에 콜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이제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프린트 F 해가지고 뭐 A의 값은 해가지고 %d 한 다음에 역슬래시 n을 해주고요. 그리고 콤마를 한 다음에 a라는 값 자체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로직들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만 이제 프린팅을 하고 이제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주간격을 이제 자동으로 맞춰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여기가 탭 키를 눌러가지고 이만큼이 앞으로 한 칸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눈에 보기가 좀 더 편해지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당겨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뭐 11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콜론, 점점 두 개를 이제 콜론이라고 보통 읽고요. 자, 그리고 프린트 F를 한 다음에 A의 값은 하고 %d. 똑같이 쓰면 안 되겠네요. A 값은 11입니다. 정도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선 이제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고요. 근데 10이라는 값과 11이라는 값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 외의 값으로 디폴트라는 또 여기서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라고 딱 적고 콜론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 F 하고 이제 아무 값도 아닙니다. 정도를 쓰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폴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딱 요 하나만 실행이 되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if else, if else, if else 해갖고 그걸 전부 다 위에서부터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해당 값에 딱 그 값에서 그냥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딱 해보게 되면은 예상되는 결과값은 A가 10이기 때문에 스위치문에서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이 해당하는 케이스에 대한 10의 여기만 이제 찍힌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선 요 브레이크문을 딱 만나면서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중괄호 이제 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하면 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냥 리턴 0이 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디버그해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A의 값은 뭐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문이 뭐 이런 형태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실행을 할 적에 요거에 뭐 가장 적합한 설명을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몇 개 뭐 해봤자 뭐 속도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자, 보통 이 부분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조건이잖아요. 근데 A라는 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놓았어요. 네. 자, 근데 A는 넣는 두 개가 같다예요. 100과 같다. 라고 하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잖아요. 그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죠. 근데 바로 100이니까 100이니까 딱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else 한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else 하고 다시 if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조건 자체가 다시 이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해가지고 이제 반복을 하는 형태가 이제 if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여기가 100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가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딱 이제 처음부터 100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그 다음은 2, 이게 지금 계속해서 SF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100개.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가 일단 100이라는 걸 딱 썼어요. 자, 그런데 A가 1이냐는 거 여기 체크하는 여기에서 요 로직 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요것도 1초가 걸려요. 얘도 1초가 걸려요. 그럼 if s라는 거는 요거 문장 파악하고 아니라면은 조건 파악하고 아니라면 조건 파악하고 아니라면 조건 파악하고 해서 쭉 계속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1초는 안 걸리겠지만 1초가 걸렸다면 100초가 지난 다음에야 내가 갖고 있는 답에 대한 정답이 판단돼서 실행이 돼요. 그런데 스위치문을 쓴다. 그러니까 스위치문을 딱 쓰게 되면은 여기 그냥 해당하는 값에 대한 이게 딱 들어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라고 하고선 1 콜론 하고 이제 브레이크 문으로 이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치고요. 자, 요게 해가지고 if 문하고 마찬가지로 딱 했을 적에 쫙 해가지고 여기가 100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딱 여기 해당하는 값 100이면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이쪽 10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딱 이게 실행하고 빠져나와요. 그러면 얘가 판단하는데 1초가 걸린다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100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로 딱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문수 쪽에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뭔가 판단할 적에 이제 간단하게 그 값에 대해서 그냥 바로 실행한다고 했을 적에 되게 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쓰게 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스위치 문을 쓰는데 자, 이게 지금 보니까는 A 값을 바로 이렇게 받아서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값을 변경을 할게요. 1번, 2번 정도로 하고 여기에선 A 값은 뭐 1입니다. 이것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버릴게요. 그리고 스캔F로 받으려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번에 대한 거를 여긴 맨 처음에는 0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캔F 저번에 했던 것처럼 스캔F라는 걸 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될 값은 %d 숫자예요. 그리고 콤마를 하는데 여기에는 a라는 이제 변수가 이제 인트형의 변수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직접 집어넣지 못해요. 근데 이제 메모리 주소상에다 바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변수에 메모리 주소 값을 넘겨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입력을 딱 받게 되면 a라는 변수에 이제 그 내가 입력한 값이 담기게 되고 스위치문을 딱 만나면서 해당하는 게 1번과 2번이면은 요 a는 몇이다 몇이다를 할 거고 이제 아무 다 이상한 값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디버그에서 디버그 장고 실행을 딱 누르니까 오류가 떴네요. 자, 오류가 떴는데 이 오류 메시지 중에 보면은 스캔F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저번에 우리가 타이핑 쳐서 입력했던 거 있죠. CRT, CQ. 요거 그냥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로 카피한 다음에 메모장을 이렇게 띄워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에러 메시지에 대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거 해당하는 것만 이제 컨트롤 C로 카피해가지고요. 블럭 지정하고. 나오는 오류가 네, 다르게 나오네. 여기 두 개는 이제 붙였었어. 이거 나서 다시 실행을 하면 밑에 있죠. 네, 그 그냥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메모장을 띄워놓고 아래 메모장을 뽑아놔서 거기다 컨트롤 C. 그럼 이제 그 영역만 딱 복사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C로 카피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명을 선택하고요. 이제 방금 만든 이제 프로젝트 명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에 가서 C C++ 항목에 보면은 전처리기라는 게 있고요. 전처리기 정의에서 맨 끝에다가
세미콜론 한번 해준 다음에 컨트롤 V요. 이제 세미콜론이라는 거는 구분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세미콜론을 딱 붙여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딱 입력을 하고, 잠시만요. 예, 적용, 잘못됐네. 잘못됐나? 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저는 이렇게 버튼을 뭔가 잘못 누른 게 있어가지고 했더니, 예, 저는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딱 해보게 되면, 오류 안 나고선 실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선 여기서 뭔가 이제 입력하라고 대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2라는 값을 딱 하고 엔터를 딱 치면 a의 값은 2라고 이렇게 찍히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닫아버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5라고 하고선 엔터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아무 값도 아닙니다. 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렇게 스위치문은 그냥 해당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를 딱 찍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 프로그래머 쪽에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이제 문법은 이해가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줄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이걸 문법을 설명을 했는데 한 줄만 설명했거든요. 근데 한 줄만 되는 줄로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임의로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는 1이라는 게 들어오면 루틴 자체가 여기서 딱 실행이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딱 만나면서 빠져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긴 실행이 안 되고 이쪽으로 딱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1을 썼을 때 네. 여러 개 해두면 여러 개가 찍히는 거죠. 여러 마리 나오는. 그쵸?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역슬래시 n을 했기 때문에 한 칸 내려가면서 값이 그냥 나오겠죠. 자, 실행을 딱 해보면 자, 1이라는 값을 놓고 엔터를 치면 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서 좀 더 확인하기 좀 더 쉽게 한다라면은 여기 맨 밑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로고 찍는다고 보통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프린트F를 찍는 거예요. 자, 스위치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찍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스위치문에다가는 또 이렇게 찍는 거죠. 스위치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거 맨 처음에 찍히고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다음에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거는 꼭 찍히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일단은 1번을 딱 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이렇게 자, 스위치문으로 들어갔습니다가 딱 나왔고요. 여기는 역슬래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a의 값은 1입니다 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역슬래시 n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쳤으니까 바로 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 여기는 이제 입력을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찍은 다음에 역슬래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a는 값은 1입니다가 찍힌 거고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긴 역슬래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게 딱 찍힌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그냥 계속 이제 그 흐름에 대한 것만 쭉 따라가고 계속 이해를 하면 돼요. 프로그램 쪽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수학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로직적인 부분들을 계속 적용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문은 뭐 그리고 스위치문은 되게 적용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입력을 받았다라면 조금처럼 그 입력에 따라서 질문 형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질문 형태를 바꾼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다른 형태의 뭐 결과 같은 것도 보일 수가 있는 게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일단 이제 스위치문 여기 정도라고 보고 여기를 딱 지울게요. 이렇게 다시 뭐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투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고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하는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제 고투라는 문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딱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슨 어떤 이제 처음에 조건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딱 실행하려면은 그 저번에 exe 파일 잠깐 봤었잖아요. 그 exe 파일이 딱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딱 exe 파일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면서 뒤에다가 이제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을 붙여놓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값을 받으면 이제 실행되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딱 했을 적에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밑에보다는 안쪽에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안에서 자, 먼저 int하고 a라는 값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얘도 이제 scanf로 봤죠. 이제 scanf로 해가지고 이제 %d 숫자를 봤는데 이제 n%a a라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스위치문을 썼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스위치문을 쓰는데 공간이 자 이제 스위치문을 쓰죠. 그런데 a라는 값에 대한 값으로 해서 케이스 해가지고 1이란 값 이건 이제 앞에 이제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밀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받자마자 이제 그 해당하는 위치로 그냥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투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에서 1이라고 하고 원래 이제 브레이크문이 딱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브레이크문 자체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자, 이거 if문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요게 지금 미리 어떤 디파인 정도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여기로 가는 어떤 위치를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요건 이제 오류가 나는 건 아직 잡혀져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밑에서 미리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on이라고 쓰고 콜론을 딱 쓰게 되면 이제 여기는 오류가 없어졌죠. 좀 전에 났던 오류. 여기가 이제 위치가 확인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 위치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 탭키를 딱 해서 탭키를 밀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 F를 해가지고요. 1을 입력했습니다. 정도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 부분으로 옮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end라는 위치로 가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go to end로 해야겠구나. go to end.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에러가 이렇게 딱 뜰 거예요. 자, 그리고 end라는 거는 이쪽에다가 이제 end라고 딱 치고 콜론하고 한 다음에 얘는 그냥 end로 가게 되면 그냥 RETURN 0으로 해갖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end를 했는데 빨간색이 뜨네요. go to end 바로 밑으로 들어와서 그런가? 아, 콜론을 했네. 세미콜론. 자,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 여기 세미콜론이에요. 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바로 이어지면 좀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일게요. 2라고 하나를 더 붙여서 하고, 여기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2를 입력했습니다. 정도로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nd를 호출하도록.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하고는 좀 다른데 어차피 뭐 가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쪽으로 해서 타고 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케이스가 지금 2번을 입력하는 것까지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V를 붙이고 2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수 정도로 넣도록 할게요. 스위치문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문으로 브레이크문 했구나. 디폴트. 디폴트는 그냥 go to end로 그냥 가버리면 되겠네.
네, 이 상태에서 실행을 딱 하게 되면 1번 하게 되면은 그냥 1 입력했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2 입력하면 2 입력했습니다 나오고, 그냥 이상한 값 입력하게 되면 그냥 엔드로 가가지고 끝내버리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눈으로 봐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네, 빨간 네, 빨간 줄이요. 종이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점점 두 개잖아요. 저기 위에 케이스문 같은 경우도 점점 두 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수라는 거를 딱 불렀는데 이게 세미콜론 했고 세미콜론 이거 문장이 하나에 그냥 실행된 거죠.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케이스문처럼 이렇게 온이라는 게 이 점점 두 개를 해놨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두 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썩어지면서 빨간색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턴이 엔드에 대해서 여기다 리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건 요거에 대한 요거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냥 암컷이나 뭐 하든 뭐 어떻게든 두한 이쪽 부분에서 원래 요즘은 없어도 상관없긴 한데 프렌드를 그냥 플러그인 받은 거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고 한번 1번 정도만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위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흐름에 대한 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점점은 어떤 점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그냥 하나 여기 맨 위에 요거 샵 해가지고 인클루드 이제 한 것처럼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요 영역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런 특정 키워드에 대한 그쪽 부분에 대한 영역 정도로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중괄호 중괄호는 대체해도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약속이 이 약속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정의됐다, 딱 약속이 됐다라고 이제 하고, 약속된 거는 그냥 그거를 내가 변경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라는 건 이제 프로토콜로 정의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프로토콜은 이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이제 어떤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프로토콜이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라서 내가 임의로 바꾸지는 못하죠. 자, 근데 흐름을 봐보면 여기서 이제 받았잖아요. 여기서 흐름 받았어요. 값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A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변수에는 내가 입력한 값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문에서 그 A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여기선 여기가 해당하는 값으로 이 아래에 있는 것 쪽에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요게 A가 만약에 문자, 뭐 글 같은 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C 언어에서 여기서는 오류가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숫자만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라든가 이제 다른 쪽 좀 위의 언어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문자 같은 것도 되도록 이제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A가 1이면은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1이라는 거 체크를 해서 요 안에는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여기 딱 실행이 되고, 요게 또 다시 요거를 받잖아요. go to end로. 그럼 end로 또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딱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라면은, 마찬가지로 2라면은 요거에서 바로 이쪽 2로 가가지고, 얘가 딱 실행이 되고, 다시 end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디폴트로 가가지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디폴트로 가서, 요게 실행이 돼가지고, 요 부분이, 그래서 그냥 바로 end로 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형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흐름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스위치문까지 딱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걸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딱 지워버리고, 뭐 함수학 쪽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거죠. 뭐 전달값과 이제 리턴값.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요것도 함수예요. 메인 함수. 자, 앞쪽에 리턴값이 있어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들어와요. 그리고 전달값. 전달값이라는 거는 이 함수를 부를 때 뭔가를 담아서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전달값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만 실행이 돼서 리턴 값으로 이게 인트니까는 같은 숫자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예요. 근데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더하기 함수를 딱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더하기 함수는 뭐 더한 값을 이제 리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여기가 그거보다 이제 리턴 값이 없는 것부터 하죠. 보이드 리턴 값이 없어요. 보이드는 리턴 값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썸이라고 하죠. 썸이라는 함수를 하는데 리턴 값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 값은 있어요. 함수의 이건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전달 값. 인트 하고선요. 위쪽에 아직 a라는 변수를 안 썼죠. 그냥 전달 값을 a라고 하죠. 컴마로 구분해줘요. 만약 한 개를 하면은 데이터형과 변수 이름을 딱 쓰면 되는데 두 개를 한다면 구분자 컴마를 해가지고 int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중괄호 열고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하고 엔터.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리턴 값은 없지만 여기서 a라는 것과 b라는 걸 내가 전달을 받아서 여기에서 int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와 b를 더한 값을 이제 는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c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다가는 프린트 f를 해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라고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a하고 d 더하기 %d는 %c 입니다. 정도를 하고 역슬래시 n을 해주죠. 자, 근데 이제 %c, %d 해가지고 이것도 d요. 이건 c가 아니라 d. 자, 해가지고 세 가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a와 b와 c에 대한 변수명을 적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딱 부르게 되면은 그래서 전달값을 넣어준 값에 따라서 요 해당하는 몇에 몇이다라는 게 찍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함수는 되게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프로그램에서 함수예요. 함수를 다 부르고 리턴 받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를 불러야지만 함수는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럼 메인 함수에서 딱 부를게요. sum을 딱 부르는데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달값으로는 1과 2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딱 부르면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루틴이. 그러면서 A에는 1이 당기고 B에는 2가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찍혀요. 자, 그럼 이거 흐름을 볼 수 있게 여기에다가 프린트 F라는 걸 하고 메인 함수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게 실행되고 나서 메인 함수가 다시 돌아와요. 리턴이 이쪽으로. 자, 메인 함수가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흐름에 대한 걸 이제 보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버그에서 이제 디버그 잠고 시작을 딱 누르게 되면 실행이 딱 되는데, 이상하네요. 오류가 나요. 자, 밑에서 딱 오류 메시지를 볼게요. 그랬더니만 여기 아래쪽에 sum이라는 이제 함수가 뭐 기본 형식이 뭔가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위쪽에는 뭐 sum이 정의되지 않았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에러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C 언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가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메인 함수를 딱 했어요. 근데 왔는데 얘가 없어요. 위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거를 먼저 로딩을 해놔야 되는데 로딩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얘가 한번 훑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컨트롤 X로 잘라가지고 위쪽에다 넣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번엔 실행이 되네요. 하고선 봤더니 실행이 안 되네?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위로. 저는 네. 한번 여기 소스를 한번 이렇게, 이게 전체 소스거든요. 이미 본문이 있다고. 이걸 위로 올렸는데, 아, 밑에 거 자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C 언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얘를 함수를 딱 만났는데, 얘가 없어요. 위쪽에 미리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류가 난 거예요. 얘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밑에 있으니까 이걸 그냥 잘라다가 위치를 그냥 위로 옮겨버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실행이 되면서 위에서 미리 읽어놓고 메인 함수에서 얘를 만나보니까는 컴파일러가 이제 얘가 이제 있다라는 걸 알고선 실행한 거죠. 근데 이거는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쓰는 컴파일러는 밑에 있으면은 이제 C 언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 있으면은 얘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본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다가 역슬래시 n을 안 했네, 여기 두 개는.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하면 좀 보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슬래시 n을 하고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이제 리턴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메인 함수가 끝났다라는 거를 저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전처럼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상관없이 이렇게도 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나는 끝까지 밑에다 쓰고 싶어.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다 미리 요거에 대한 게 내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는 거를 미리 선언을 해주면 돼요. 자, 그 선언하는 방법이 그냥 여기 함수명과 리턴 값과 함수명과 전달 값을 그냥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선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흘러가면서 얘가 미리 밑쪽에 이런 형식의 리턴 값과 함수명과 그 다음에 전달 값이 있는 걸 미리 선언해 놨구나. 밑에 만들어 놨구나. 나는 미리 선언해 놓은 거다. 라는 거 딱 하고 흘러가요. 그러면 얘가 오류가 안 나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류 안 나시 다 흘러가네요. 이런 식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냥 약속이다 보니까는 그 약속이 되게 많아요. 그 약속에 대한 것만 하고 그 약속에 대한 거에 맞춰서만 해주면은 오류 안 나요. 근데 프로그램 로직을 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함수가 선언된 걸 이렇게 불렀다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서반수를 딱 했을 적에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리턴 받아갖고 그걸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를 바꾸는 거죠. 함수의 구조를. 얘는 리턴 값이 없잖아요. 여기 앞에가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을 인트로 숫자로 바꿀래요. 그리고 대신에 이 C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문장은 일단 사용을 안 할래요. 그래서 슬래시 2개 추적 처리 엔터를 쳐요. 그 대신에 RTRN 리턴을 해요. 리턴이 없으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이 뜨죠. 요게 지금 형식에서 완전히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다시 RTRN 하고 C를 주겠다. C는 int니까.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아직도 뜨네요. 뜨는 이유가 아마 위쪽에서 여기 선언해 놓은 거 있잖아요. 위에 거. 요거 때문에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 인트를 여기 int라는 데이터형으로 C라는 변수를 여기 선언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이렇게 선언만 하고 C라는 변수로. 그다음에 밑에다가 C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C라는 거를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데이터형이 C, int인. 그런 다음에 C라는 변수에다가 A 더하기 B를 해갖고 집어넣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를 같은 int니까 이걸로 해서 리턴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오류가 뜨는 이유는 요 위쪽에서 선언해 놓은 부분이 여기가 수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여기도 int를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도 사라지고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도 같이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리턴 값을 int로 줘요. 근데 프린트는 요건 안 하잖아요. 요거를 대신에 여기에다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를 컨트롤 C로 카피한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에다가 1하고 2니까 요거는 그냥 숫자로 그냥 1하고 2라고 하고요. 요거는 리턴 값 C라고 딱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여기가 지금 리턴을 해줬잖아요. 변수가 함수로 해갖고 리턴을 해줬네요. 값을. 얘가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nt하고선 d라고 하고 이렇게 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된 값이 int로 넘어왔으니까 는이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 담는다 라고 해서 뒤에는 지금 여기 1과 2를 더한 3이 뒤에 당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d니까 요건 그냥 d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죠. int D가 이건 또 새로 변수를 하나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된 게 숫자다 보니까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또 하나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선언한 것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먼저 d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다가 sum의 값을 이렇게 담겠다 라는 것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값은 뭐 하면 똑같죠. 뭐 결과값이 한번 실행을 딱 해보게 되면 오류가 떴네. 세미콜론. 그때 세미콜론 안 해줬네. 자, 또 실행을 하면 자,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요. 네. 어차피 된 거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얘는 이제 더하기만 맡아서 하는 애인 거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는 이제 그대로 박아놓은 거잖아요. 1과 2를.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변수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요걸 이제 또 가지고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이제 1부터 10까지의 더하기를 구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가지고 또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걸 이용해서도 여기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int d라는 게 여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은 데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역 변수.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에요. 여기에서 int c는 이렇게 지역 변수. 각 나라마다 그 함수마다 그 안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걸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int a와 int b 요것도 이제 지역 변수예요. 요 int c는 여기서 못 갖다 써요. 함수 그러니까 중괄호 함수 바깥에 있는 거라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함수 바깥에다가 변수를 만약에 int 하고선요. 뭐 t라는 변수를 딱 이렇게 0이라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는 전역 변수. 모든 데서 이제 사용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역 변수라고 보면 되고, 요 int d는 이제 함수 안에 있어서 지역 변수. 위에 저거 int sum, int a, int b는 얘가 읽어야 돼서 먼저 위에 올려. 그쵸? 요게 지금 아까 전에 요거를 위로 이렇게 그냥 했더니만 오류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라서 여기에다 붙여놓더니 오류가 안 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맨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요것만 내가 만든 함수에 대해서 선언만 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만든 게 내가 미리 만들어 놨다. 미리 선언해 놓고서 위에서 그냥 그럼 이제 읽어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요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더라도 밑에 있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컴파일러라는 애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거 있잖아요. 밑에 거 그냥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아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함수 만든 거예요. 그냥 컨트롤 X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그냥 실행하면 오류 안 나요. 오류 잘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밑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 위에서 얘가 없어요. 선언도 안 해놨어. 이 상태 없잖아요. 이게 흘러갔는데 왔는데 서미널 함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직 이게 흘러가지가 않았으니까. 이게 다 흘러가고 나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에 할 적에 이제 전체를 훑어보고 나서 이제 컴파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딱 실행하면은 얘가 뭔가 실행이 된 건가요? 실행이 어디 갔어? 실행이 됐네?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실행이 안 되죠. 요걸 해서 그런가 보다. 다시 디버그하고 하면은 실행이 되네. 요거는 좀 잠깐만요. 미리 지금 실행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원래는. 예, 아까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요거를 한번 하는 방법은, 어, 요게 지금 프로젝트가 몇 번이었죠? 61번. 저 같은 게 61번인데, 요게 이제 문서라는 데에 61번 문서에 있을까? 얘가 있는 위치가, 요거에 있는 위치가 오픈, 열기. 여기 있네요. 위치는 여기에요. 그 로그인한 유저의 위치를 딱 가보면 여기인데 여기서 61번 있죠? 61번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디버그라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 이렇게 실행 파일들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이 딱 생겨요. 이게 이제 컴파일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디버그 잠깐 실행을 딱 누르게 되면 잘 되네. 잘 되네요. 이거는 아마 컴파일러에서 이거 다들 그렇게 했나 보요. 이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일단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선언을 해요. 다시 한번 일단 선언을 할게요. 음, 아쉽게도 이 친구가 실행을 시켜줘 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되는데 여기서 지역 변수와 이제 전역 변수라는 게 있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선언된 거. 지역 변수는 요 함수 안에서만 선언된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함수가 이제 그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잠깐만요. 그 지역 변수 뭐 그 정도로 쓰고 그리고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요 값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이 안에서만 딱 실행되고서 이제 함수가 끝나버리면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 값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뭐 스태틱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함수 내에서만 컴퓨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함수 중에서 재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재기함수 관련된 것만 하고선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재기함수라는 거는 내가 만든 함수를 다시 불러가지고 또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재기함수라는 걸 딱 쓰게 되면은 함수를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막 프로그램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를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그냥 간단한 걸로 해서 더하기 쪽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제 재기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남겨놔요. 자, 전에 1부터 뭐 15까지 뭐 값을 더했었잖아요. 이제 더하게 되면 그 더한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누적을 시켰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기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나 자신이 이제 계속 내가 더한 값을 다시 전달하고 내한테 또 전달하고 나한테 또 전달하고 전달해 가지고 그거를 누적된 값을 리턴해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음, 일단은 먼저 그
int라고 하고선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int라고 하고 s라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일단 n은 일단은 저기 뭐냐 그 내가 어떤 값을 이제 수를 구하고 싶은 그거에 대한 걸 스캔f로 받아서 이제 %d로 하고 여기다가 %n으로 n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s는 이제 최종적으로 구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add랑 아까 전에 sum이라고 했으니까 sum이라고 쓰면 되겠네.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그 뭐 add? sum보다 add라고 하죠. add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그 내가 10이 그러니까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면은 10이라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이라는 걸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요 add라는 변수에 n이란 거 내가 10이다 하면 10까지 합이라는 거 하면은 리턴 됐을 적에 s의 그 리턴된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printf로 %d 큰 따옴표하고 %d의 총합은 한 다음에 %d를 하고 역슬래시 n을 한 다음에 앞에는 내가 전달받은 값이고 뒤에는 더해진 값을 이렇게 찍어주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dd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밑에다가는 이제 add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리턴 값은 int라는 리턴 값을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int라는 리턴 값을 쓰는데 add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달을 받는 거죠. 전달받는 거는 int로 n이 int니까 int로 n이라는 값을 전달을 받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을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리턴 되는 거는 n이 리턴이 돼요. 더한 값으로. 자,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뭐냐 그 1이란 값을 만약에 1이란 값을 내가 총합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은 총합이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만약에 n이 넣는 같다. 1과 같다라면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RETURN n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1이니까 뭐 1을 리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else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엔터를 칠게요. 자, else 아니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값을 리턴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제 총합이 여기 10이잖아요. 10이면은 그 10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누적을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그 n에다가 자, 그 나 자신 n이죠. n에다가 n에 다시 더해 주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전달받은 값보다 1이 빠지게 애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n에서 빼기 1로 불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RETURN n을 리턴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그 불러진 거 그 누적을 하는 식으로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 나 자신을 호출을 하면서 그 n의 값을 리턴해 주는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재기함수의 하나인데 이거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디버그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딱 했는데 자 여기서 10을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10의 총합은 55라고 나와요. 그리고 100이 5050이었나요? 다시 실행을 하면 100을 딱 하고 엔터를 치면 505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00은 500, 500이었나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1000을 딱 해버리면
500, 500 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썼던 그 로직하고 요거하고 이제 요건 이제 재계함수를 통해 갖고 이제 한 형태인 거죠. 여기서 네. 이걸 만약 이거 엔터 치고 한번 더 치려면 여기서 while문 써야 돼. 아, 계속 반복되도록. 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리턴 된 다음에 리턴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화요문을 쓰든 아니면 포문을 쓰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몇 번 반복할지에 대한 거를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화요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과 거짓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숫자 값을 해서 1부터 몇 가지가 됐을 때 몇보다 크거나 작을 때까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포문 같은 경우는 미리 처음에 그게 조건이 선언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몇 번까지만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값일 때 뭐 브레이크 문이라든지 그런 걸로 빠져나오도록 한다거나 그런 것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재기함수인데, 재기함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한번 봐보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처음에 n이라는 걸 놓잖아요. 10. 10을 놓으면 딱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요. 자, 그러면은 딱 여기에서 1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이 딱 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 자신을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안에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왔다 또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하면서 계속 돌면서 더해진 값이 누적이 되면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때 요거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